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관 인터뷰 저번에 예고드린 대로 금손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금손 말고도 다른 특이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금손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손교사입니다. 끝인가요? 네. 다시. 자기소개 시작. 저는 3년차 교사이고요.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관련된 디자인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개인 전시를 2번 정도 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금손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말해주잖아요. 언제 금손인 게 좀 주변에서 티가 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유치원생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그림을 많이 그려 미술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실기 같은 거에서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벽면에 붙어있는 그림 중 유독 빛나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복도에 제가 수행평가 때 냈던 그림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금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이력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문과 이과가 아니라 유아교육과 나오셨다고. 네, 제가 금손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유아교육과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다시 대학을 유아교육과로 진학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 이제 대학교 4년 해서 유아교육만 7년을 배웠습니다. 엘리트 코스네요. 네, 그런가요? 7년 동안 배운 거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옛날에 인터넷고 같은 게 생겼을 때 이제 갈까 말까를 고민했었던 건데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인터넷 고등학교나 뭐 산업 디자인 고등학교 뭐 이런 게 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고등학교 이런 거는 없고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한 가지 과만 유아교육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별도로 유아교육이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간호학과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바로 직업에 투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네, 그 상업공업고등학교랑 같은 계열이에요. 이제 2010년도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생겼어요. 이제 저도 이제 유아교육과를 알게 됐고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바로 나오나요? 어린이집 자격증은 발급이 돼요.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유아교육과가 고등학교에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자격증 발급이 안 돼서 좀 많이 없어진 추세예요. 네, 사실 그래서 유아교육과 자체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도 좀 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 유아교육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 교사 자격증 3급을 만들려고 그때 하셨었는데 이제 3급은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실습도 안 해요? 실습을 안 하죠. 네. 꿀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발급이 안 되잖아요, 대신. 보육교사 자격증은 나오죠? 보육교사는 실습을 해야죠. 저희 학교는 보육교사 자격증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배우기만? 네, 배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같이 코스로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운영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은 수능 때는 어떻게 돼요? 수시로 많이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정시 통해서 많이 가는 편인가요?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별 전형으로 대부분 대학을 가요. 특별 전형이 근데 정말 많아요. 담임 선생님도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진짜 전형이 많거든요. 학교마다도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형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성적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미술 성적이 정말 높아요. 이 3년 내내 1등만 했어. 그런 특기자로 갈 수도 있고 뭐 상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게 근데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서 대부분은 특별 전형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불리한 게 고등학교 때 수능과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따로 사교육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는 좀 어려워요. 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반을 마련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학교의 목표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알기로 좀 특이한 거는 공부를 인문계는 대부분 이제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이제 성적
그쵸. 주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뭐 이제 중간고사는 이론으로 하고 기말고사는 이제 발표로 대체한다던가 해서 팀 프로젝트로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는 실용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미래지향적이네요. 사실 당시에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럼 공부 안 하는 거냐, 시험 점수 어차피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듣는데 사실 대학에 가면은 이 친구들이 빛을 발해요. 과제가 하는 거에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미 대학 같은 고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다. 그쵸. 누가 PPT를 해야 되고 PPT 발표자는 뭐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 있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전공 과목 자체를 배우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목 외에 과목을 배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낯설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창업, 뭐 경영, 뭐 디자인, 뭐 그 외에도 뭐 관광도 배우고 교양으로 컴퓨터도 배우고 다양하게 약간 대학교 때 교양 과목 수강하듯이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과목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재밌었던 과목은 아무래도 전공 과목이에요. 그래서 유아, 놀이, 표현, 지도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간 발달이 아마 유아교육 공부하신 고등학교 출신들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인간 발달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인간 발달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 유아 발달, 영아 발달 배우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노인 버전까지 있는 확장편. 그래서 배우는데 되게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있나요, 직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2020 학번이 있으시면은 꼭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고등학교부터 유아교육과를 나오면은 엘리트 코스잖아요. 엘리트 코스인가요? 그러면 좀 고등학교 때부터 유아교육과를 나오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가 궁금하네요. 다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학교 공부할 때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일단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미 모의 수업, 교재 교구 만들기, 기본적인 이론 배경 그 외에도 친구들은 실습을 가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인증되진 않지만 실습을 다녀올 수 있어요. 자원봉사 같이? 네, 자원봉사 같은 건데 이제 학교 수업을 대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이해도가 좀 높죠. 다른 유아교육과 대학년 친구들보다는 경험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물론 그럴 다른 수 있죠. 얘기죠. 근데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 네. 좀 더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르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고 두 번째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했을 때 직업 만족도가 높았어요. 꿈을 이룬다는데 대학교 때도 유아교육 처음 들어오면 1, 2학년 때 뭐 유아교육과 진학 동기 같은 거 네. 쓰는 과제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존경하는 선생님과 관련된 과제들 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뭐 유치원생 때 자기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그때부터 유치원생이 되고 싶었고 보통 이 경우기 때문에 이제 직업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고사를 보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3 하면은 진짜 롱패딩 입고 수능 보러 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고3 때는 가장 많이 놀았던 시기죠. 아 진짜요? 제일 즐거운 시기 중 하나죠. 물론 그래도 학교 성적을 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혹시 모를 다른 특별 전형을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해요. 그러긴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유치원에 실습을 갈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이랑 대체되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에 적용되는 실습은 아니지만 다녀와서 이제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실습할 때 원장님이 이제 고등학교 유아교육과랑 연이 있는 분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 알게 되고 교수님 알게 되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뽑아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들어갔을 때 되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진학률이 어떻게 돼요? 유아교육과는 거의 100%죠. 어차피 자격증을 뽑아야 되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대학을 먼저 가지 않고 이제 직업 특성화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3년의 직장 경력을 가지고 다시 대학에 진학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적 플러스 실무 경험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열어주세요. 이제 자격증반 해서 그러니까 포토샵 자격증, 파워포인트 자격증, 회계 등등을 배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되게 실무적인 걸 배우네요. 추가로 재미있는 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수상하러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모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 공모전을 했었어요. 최소 3개월에서 저는 6개월 이상짜리 공모전에 참여한 적도 있었어요.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을 공모전에 출전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사실 뭐 유아교육 대회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품 디자인 대회 전공 살려서 유아교육 교재 교구 개발하는 걸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좀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출전시켜서 전공이랑 접목시킬 수 있는 걸로 수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죠. 이런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자체가 전통이 오래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나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제도가 바뀌어요. 대통령빨을 좀 탄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빨이 좀 있다.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특별 전형이 많다는 말은 전형 자체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라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나만 보고 이렇게 달려간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진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학교 자체가 유아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해요.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진로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3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선 그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네, 그쵸. 이제 유아교육과로 진학하는 게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큰 영향력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왠지 금손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로 끝나버린 그런 인터뷰였는데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다면은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랑 추천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볼까요? 추천하는 이유 추천한 이유 많은데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죠.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은 정말 고등학교부터 쭉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진짜 실무적인 교과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대학교 때는 그걸 많이 알고 있어서 좋고. 그러면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 추천하지 않는 이유. 인생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직업적인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진학을 하는 거를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계의 그 명마죠, 셀레브리티 금손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인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교관 인터뷰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때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